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사 취득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면에 전기공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공사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공사 협회에 들어가 보면 전자경력 카드 발급 및 제도 안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경력 수첩이라는 건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전기공사 기술자의 전자경력카드의 용도입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이 등급에 따라 등급을 요합니다. 등급에 따라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및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유지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전기공사업체에 선임 신고할 수 있으며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요 의미가 뭐냐면, 자, 밑에 보시면 1000V입니다. 사용자 대비 1000V. 그리고 10만 볼트.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로 나눠 가지고요. 초급 기술자는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용량의 전기공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중급은 10만 볼트 이하까지 전기공사가 가능하고요. 고급과 특급 기술자들은 모든 전기공사의 시공을 관리 책임하거나 아니면 기술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때는 3인 중 1인 이상이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기술 자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인은 우리가 초급 기술자가 되겠죠. 자, 보시면 그렇다면 조금 궁금하신 게 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어떻게 나눠지냐? 법적으로 이러한 기술 등급, 이러한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술 인력으로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지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볼 전기 기능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죠. 자, 등급 판단 기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등급 판단 기준에 들어가 보면 여기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특급부터 초급까지. 특급은 기술사 그리고 기능장을 우리가 특급으로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고급입니다. 고급 기술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 후에 이 기간 동안의 경력을 전기 관련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고급 기준에서 특급은 모든 전기공사에서 가능하고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한 사람. 고급은 기능사에서 11년 이상 각 자격증별로 특정 기간 동안에 수행한 사람을 고급으로 인정하고 이 또한 모든 전기공사에서 가능하다. 자, 중급은 10만 볼트 이하라 그랬어요. 중급은 마찬가지로 기능사부터 기사까지 각각의 연한에 따라서 취득 후입니다. 취득 후 연한에 따라서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학력 같은 경우 학력으로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석사, 전기 관련 학과 석사, 그리고 학사 후에는 5년 7년, 전문학사는 9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11년의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중급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학력으로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중급이 되겠네요. 그리고 초급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혹은 기능사, 여기 중요하죠.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전기기능사를 따고 그 다음 여기 온라인 양성교육을 받게 되면, 이게 아마 이따 좀 가보겠지만 아마 한 20시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을 이 공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초급 기술자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능사가 갖고 있는 이점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은 이렇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학력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초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됩니다. 초급 같은 경우는 우리 1000V죠. 1000V 이하 전기공사에서는 시공자로서 그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서
업체에서 선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받는 부분들은 우리 양성교육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20시간 맞네요. 20시간 교육을 받아서 경력수첩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4년제 대학교에서 전기과를 졸업한 사람과 준하는 경력을 인정받고요. 그리고 혹은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준하는 단 공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성교육을 20시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동일한 초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급 기술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공사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용량, 아까 그 공사 업체에서 시공 가능한 요 1000V 이하의 전기 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법정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자격증 자체가 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그래서 전기 자격증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전기 기능사도 전기 산업기사 기사와 같이 전기 자격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전기공사 관련된 우리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전기공사 쪽은 이렇게 전기기능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기기술인 협회죠. 우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해임에 관련된 그 법정 기준을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입니다.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이 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모든 전기설비, 어떤 설비라도 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기기사, 기능장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모든 전기설비는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발전설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에서 2000kW 이상이면 전기기사, 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이고요. 전기산업기사는 4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0만 미만과 2000kW 미만일 경우에는 이건 이상이고요. 1년입니다. 혹은 2년입니다. 그 실무 경력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 정도 용량에서는 전기산업기사는 이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능사 부분은 지금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 용량별, 분야별 보조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보조원들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선임해야 되는데, 50만 킬로와트 같은 경우는 전기 보조원이 2명, 10만은 마찬가지로 전기 보조원 2명, 1만부터 10만은 전기 보조원이 1명이 전기 안전관리자와 더불어서 같이 선임돼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기능사가 되겠죠.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 전기 안전관리자로서 전기 안전관리 보조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선임돼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자격 자체가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송배전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원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각 용량에 따라서 그 경력을 산정해 놨고요. 자격증과 여기 보조원 인원수도 이렇게 산정해 놨습니다. 배전 설비에서 1명, 2명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기능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설비의 용량에 따라서 전기 안전 관리자 그 선임에 관련된 조건을 붙여놨고요. 그 선임 관리자와 함께 보조원으로서의 인원 또한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전기 기능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선임 자격 완화 기준이라고 해서 선임자가 아닌 아까 얘기했던 보조원이 선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1번 군사용 시설에 속하는 전기 설비. 이 부분에서는 전기 기능사 여기 보죠.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자격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요 없고 전기 기능사면 충분히 전기 안전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설치된 500kW, 설비 용량 500kW, 그리고 섬 또는 외딴 곳에 설치된 1000kW 이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1000kW 이하의 발전 설비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능사, 전기 기능사가 전기 안전 관리자로서 선임이 된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전기 기능사가 이렇게 다른 기능사 자격증에 비해서 법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기 기능사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 기능사 자격은 우리 잠깐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 보면 응시 자격 조건 체계가 있죠. 자,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기능사죠.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능사는 특별히 자격 제한이 없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사 취득 후에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산업기사를 칠 수 있습니다. 내지는 대졸 혹은 전문대졸 관련 학과의 졸업자들, 그리고 실무 경력은 2년입니다.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를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에서는 또 기능장, 기사, 또 기술사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력들이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기능사, 지금 왜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쪽에 법적으로 전기기능사 자격은 보장이 된다라는 게 이제 명확한, 공사 쪽에서나 아니면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로서도 그 신분이 보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다수의 많은 그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관련 학과 또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전기 관련된 일을 저런 법정 자격증이라는 단단한, 그리고 우리가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저런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려는 분은 아무래도 산업기사나 기사 기능장에서 요하는 이런 조건들을 바로 갖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사로 가서 기능사에서 다시 경력을 쌓아서 산업기사 쪽으로 혹은 기능장 쪽으로 혹은 기사 쪽으로 가는 게 더 본인의 커리어를 쌓는데, 또 취업을 해서 또 구직 취업을 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 기능사는 이렇게 비경력자, 비전공자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앞에서는 자격증에 대한 법정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학생의 취업 후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과 출신인데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전기 쪽 분야 연구원이 됐다, 이런 좋은 취업 사례도 있고요. 물론 이 친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학교 내에서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직무 역량들을 익히고 난 뒤에 간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참 주요했다라는 게 제가 지도했을 때 제 판단이고요. 또 좋은 사례를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구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아주 전기 분야에서는 가장 우수한, 가장 좋은 그런 공기업의 직원까지 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도 보게 되면 전기 쪽 기사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전기 쪽 기능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격증을 가지고 비전공자가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가까이서 제가 매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 그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곳은 여기 포스코입니다. 우리 포스코 그러면 굉장히 다들 희망, 꿈꾸는 그런 직장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기 정비 수리원인데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실제로 이쪽에 7월 달에 취업된 친구들 보면 그 전에 비전공자 또 관련 업무가 아닌 곳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전기 기능사를 따고 이쪽에 취업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
전공, 어떤 경력을 초월해서 전기 관련 자격증은 기능사부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어떤 새로운 분야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제2, 제3의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 또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진로를 잡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건데 연령대에 상관없습니다. 10대부터 50대, 많게는 60대까지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조건의 그런 자격증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꼭 취득하셨으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기 기능사를 시작점으로 해서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까지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